2차 코로나19 대응 당정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코로나19 건강국보위원회 총괄부본부장 기동진입니다.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당측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코로나19 공남국보위원회 이낙연 위원장 오셨습니다. 공남국보위원회 이인영 총괄본부장 오셨습니다. 조정식 정책기획본부장 오셨습니다. 윤관석 정책기획부본부장 오셨습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 오셨습니다. 최운열 금융안정-TF단장 오셨습니다. 노승래 돌봄교육 TF단장 오셨습니다. 다음은 청와대 특식 인사입니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오셨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 오셨습니다. 정부 측입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오셨습니다. 윤성수 금융위원장 오셨습니다. 노영욱 국무조정실장 오셨습니다.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 오셨습니다. 행정안전부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오셨습니다. 오늘도 안건복을 위해 관계국처 실국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요. 이낙연 위원장의 모두 발언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어제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 통과로 세입병정 규모를 줄이고 대구 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및 민생 안정과 감염병 대응 사업 지원을 늘려주신 이인영 원내대표의 고려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추경을 집행하는 것은 당장 힘든 문제 예산이 신속하게 정해지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기관에서 지원의 시기를 놓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기존의 절차나 심사를 단순화할 것은 과감하게 단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했으나 추경에는 그것을 모두 반영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하시고 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상과정부는 신속적으로 추가 대책에 도입하고 2차 추경도 검토해야겠습니다. 피해 업종이 위기를 맞기 전에 기본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정시, 환율, 외환보유, 신용평가를 포함한 개인의 리스크 관리에도 차질이 있어야겠습니다. 엊그제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 제가 정부의 제안드린 바와 같이 세금, 대출 상환, 교통벌칙, 범칙금 부과 등 민생에 부담을 주는 행정을 일정 기간 유예 또는 완화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정부는 이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연장하고 세무조사를 중단하는 등의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도 분명히 완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관련 기관들이 당연히 갖는 합법적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민생이 더 위축되지 않도록 유예 또는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월 23일로 예정됐던 유초중고 개학이 2주 더 미뤄졌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코로나19의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시작했다고 이해합니다. 다만 학부모와 학생들은 개학 연기에 따른 학사 일정과 돌봄 대책, 방역 준비 등을 걱정하십니다. 각급 학교들은 그런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학부모와 학생들께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종교인들께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봉사와 기도로 종교 지도자들께서는 그것을 세상 안에서 살고 세상과 함께 살아야 하는 신앙인의 값진 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는 지금도 현장 예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한 교회에서 수십 명의 신도들이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물론 이웃들께 피해를 드리지 않도록 종교인들께서 현장 예배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지자체들도 예배로 인한 전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와 사회의 위축이 장기화되고 국민의 고통이 깊어질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국민은 이미 고통분담을 시작하셨습니다. 적자는 업체 주인들, 적자가 쌓여도 종업원의 고용을 유지하십니다. 어떤 건물주는 임대료를 인하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받은 임대료 일부를 임차상인들에 되돌려주기도 하셨습니다. 서울 동묘시장의 노동상은 여린도 연말 이웃돕기 모금계획을 진행합니다. 알바 노동자들이 식당을 돕자면 더 많이 먹어드리자는 과세 투쟁을 벌이고 계십니다. 우리 국민은 그런 분들이십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위기가 더 커지면 고통분담을 더 확산할 수 있습니다. 그에 앞서 공공부문이 할 일이 있습니다.
대정당국, 세무당, 금융기관, 정치권, 행정기, 지자체 등 기존의 정책과 기관 이익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국민은 공분담을 호소드려야 국민은 더 많은 동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논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경랑의 파도를 넘기 위해 공정청 모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는 국내외 경기 모두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을 두고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메르스 사태를 더한 것과 같다고 할정도입니다.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라는 미국의 극약 처방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공포심리가 세계 증시를 연일 하한가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제껏 겪은 적 없는 내후 외환을 예감하며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경제 중대본주의를 선언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후의 성장이라면 정부와 여당은 1등 항해사와 또 격파수가 되어서 코로나19 국난의 파도를 함께 헤쳐나가겠습니다. 국민 모두도 각자의 위치에서 위기 극복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정청은 유기적이고 신속하게 비상 대책을 실행하겠습니다.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는 긴급하게 최문열 의원님을 중심으로 금융안정기획을 설치했습니다. 국회를 통해서 금융재정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가능한 모든 경제 안정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경험해 본 적 없는 위기인 만큼 과거의 방법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해법을 과감하게 모색해야 합니다. 경제당국은 추가 금융 안정 조치는 물론이고 통화 수합 등을 포함한 국제 공조 방안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500만에서 700만 원 가까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어제 통과된 추경안을 넘어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 방안을 앞서도 신속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당정청이 함께 피를 단단하게 쥐고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와의 경제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유치원, 어린이집의 개원과 또 각급 학교의 개학을 4월 초로 연기했습니다. 안전한 개학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한 시간을 둔 것인데 학사 관리를 고려하면 개학을 마냥 늦추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개학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강조할 점은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일입니다. 학교나 학원은 다수의 학생이 장시간 한 공간에 생활하는 그 공간인 만큼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의 감염은 가족을 통해서 지역사회로 또 전파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점에서 특별히 유의할 점도 많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학교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교육부가 직면한 새로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은 우리 아이들을 감염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물샐 틈 없는 방역 안전망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바삐 준비해도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는 시간이 빠듯하다는 점도 함께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휴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도 현장과 소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긴급 돌봄 프로그램이 좀 더 촘촘해졌으면 좋겠다는 부모님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야외 활동이 어렵고 전담 인력도 부족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방역에 빈틈이 없어야 하고 또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해주시길 바랍니다. 긴급 돌봄만큼 학교 비정규직 급여 문제도 신심한 관심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체 직무를 부여해서 급여가 깎이는 일이 없도록 하기로 한 것은 정말 잘한 결정입니다. 상여금, 연가, 보상비 등을 선지급하는 것도 시행이 늦어지는 지역이 없도록 교육부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비상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증은 전국적으로는 학생 환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유아와 청소년 누적 확진자 수가 3월 7일 379명에서 15일 507명으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들은 학교가 지역사회의 주요 감염원이 될 우려가 있고 또 학교로 시작해서 가정을 거쳐 사회적 전파가 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개학일을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1일로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감염증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휴업 기간과 개학 방식 등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대입 일정도 실현 가능한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장기간 휴업으로 인해서 학습 결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걱정도 가정 돌봄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학습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 소외 계층 학생들을 위한 PC, 인터넷 통신비 등의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추가 휴업 기간 동안 긴급 돌봄 교실도 예정대로 운영합니다. 돌봄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운영을 더욱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신학기 개학을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을 중심으로 온라인 학습, 돌봄 지원과 함께 개학에 대비하여 학교 방역을 성실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을 학교 현장에 안내하고 개학 전에 학교에 보건용 마스크를 비축하는 한편 교실 내에 책상 재배치, 급식 환경 개선, 식사와 휴식 시간의 분리의 일까지 학교의 안전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2,534억 원을 포함하여 총 2,872억 원의 교육부처관 추가 변경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활용하여 빈도 돌고 마스크, 손 세정제 등의 방역 물품을 준비하고 온라인 학습 등을 지원해서 체계적인 지원들이 가능하도록 하고 아이가 등원하지 않음에도 유치원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학부모님들의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더욱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가 학교의 수업을 단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불편하시겠지만 학생 여러분과 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대표자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은성.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은 강력한 통화 재정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당분간 코로나19 진행 상황과 각국의 정책 대응의 정도에 따라 심한 변동성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정부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공매도 전면 제한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다양한 금융시장 안정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경각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시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어제 추가 경정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당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덕택에 초저금리 대출은 5조 8천억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고 프라이머리 CBO도 3조 3,800억, 시중은행의 우대금리도 3조 5천억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례 보증은 7천억이 지원되는데 이 중 3천억은 대구 경북 지역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편성해 주신 예산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라는 취지에 맞게 자금 지원이 긴요한 피해 기업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신청해 지원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등 관계부처 및 시중은행과 협력하여 위탁보증을 도입하고 보증 신청 및 현장 실상 등을 분담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실제로 다수의 현장을 방문해 봤더니 은행 일선 창구에서 접수를 받아주기 때문에 금융지원 상담 및 접수까지는 111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신부의 보증심사 단계에서의 경무 편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다는 것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 밀린 것을 해소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와 함께 인력 보강 등을 통해 빠른 시간 안에 심사 지원 문제를 완화해서 필요한 돈이 적기에 국민들 손에 넘어갈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회의 후에는 이곳에서 이남현 위원장이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